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하루 동안 그래도 잠깐이나마 반짝했던 바이든 효과입니다. 바이든은 중국 관세 완화를 검토한다고 말했고 미국은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분 좋은 미국 증시 상승을 애프터장에서 다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스냅의 실적 발표와 CEO의 발언입니다. 2분기 가이던스 미달과 앞으로 채용을 좀 보수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공지를 직원들에게 전달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으로 스냅은 마이너스 30% 폭락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투자자들은 평균적으로 S&P 500이 3,500포인트까지 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 7주 연속 하락한 S&P 500입니다. 다우는 약 100년 만이라고 합니다. 7주 연속 하락했을 때 과거 통계를 살펴보고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 솔직한 제 심정은 그냥 매번 찾아오는 약세장이 온 것뿐이고 그냥 그게 끝이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미국 주식 장기 투자를 마음먹었을 때 조정장, 하락장에 대해 무조건 버티겠다. 그냥 자산을 평생 보유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장기 투자를 시작했기에 그냥 지금의 약세장은 자산에 투자한 투자자라면 당연히 겪어야 하는 과정이며 앞으로 계속 겪어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오랜만에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승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린 아직 오랜만에 상승을 다 즐기지도 못했는데 아니 사실 오른다고 찐반등 같은 기분도 안 들고 괜히 찝찝한 상황이었는데 스냅의 나비 효과로 애프터장에서 급락 중입니다. 왜 애프터장에서 급락하는지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고 애프터장에서 급락하기 전에 맵을 살펴봤을 땐 힘없던 애플이 무려 4%, 마이크로소프트가 무려 3% 급등한 것을 보고 사실 좀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았었는데 애프터장에서 현재 나스닥은 오늘의 상승분을 다 멱살 잡고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금융주가 정말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JP모건이 22년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대출 사업부에서도 기존 예상치보다 이익이 수십억 달러 늘 것으로 예상했고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른 이익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기에 올해 순이자 이익도 최소 660억 달러 이상일 것으로 밝혔으며 올해 초까지만 해도 JP모건은 유형 자기자본 이익률 목표 달성이 내년까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이 목표 달성이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힌 겁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2.861입니다. 금일 공포지수는 14이며 여전히 현재 극심한 공포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너무 매수하고 싶은 마음인데 관망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음을 느낍니다. 오늘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하루 반짝한 바이든 효과들입니다. 먼저 바이든은 대중관세 일부 철폐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대중관세는 지난 트럼프 정부가 부과한 것이라고 말하며 인하와 관련해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 중국 관세를 완화하는데 증시가 상승했냐면 이 관세를 완화할 경우 인플레이션 완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현재 인플레이션 다음으로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게 바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입니다. 일본을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경제가 침체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직면한 위험이 중국, 러시아, 유럽 등 다른 세계 대부분 나라들보다 심각하지 않다고 말한 겁니다. 물론 미국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높은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혼란을 겪고 있지만 중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보다 미국의 상황이 낫다고 말하며 미국이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게 즉각적인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한동안 이 고통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증시가 진짜 오랜만에 다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이 하루 반짝을 즐기는 것도 못마땅했는지 스냅이 찬물을 뿌려버렸습니다. 장 마감 후 스냅 CEO가 인플레이션, 전쟁, 애플 정책 변화라는 악재로 인해 매출과 EPS 모두 2분기 가이던스 미달, 이로 인한 채용을 더 보수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직원들에게 공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스냅은 애프터장에서 마이너스 30% 하락 중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가만히 숨쉬고 있던 같은 SNS 관련 기업들에게 불똥이 튀었고 스냅과 같은 SNS 기업들은 애프터장에서 폭락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오늘의 상승분을 다 잡아먹은 스냅이 쏘아올린 작은 공입니다. 그 여파로 SNS 기업도 아닌 빅테크 기업들 역시 매맞고 있는 상황으로 연출이 되었고 나스닥은 1.5% 빠지는 중입니다. 거기에 블룸버그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투자자들은 평균적으로 S&P 500의 저점을 3,500으로 바라봤습니다. S&P 500의 3,500은 현재 주가보다 약 10% 더 하락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 정도 전망을 하고 있고 사실 이건 그냥 재미로 보는 자료이고 가장 중요한 건 그냥 이 하락장을 받아들이면 되고
몇 년 뒤 또 찾아올 하락장을 다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 투자자들의 평균치 3,500을 살펴보면 2020년 10월의 고점과 맞물리며 거의 코로나 폭락 전 그때 주가와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3,500까지 정말 떨어진다면 얼마나 기회일지 누가 봐도 기회일 것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물론 내 계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녹아있겠지만 말이죠. 지금 현재 S&P 500은 7주 연속 하락한 상황입니다. 과거 7주 연속 하락은 심지어 몇 번 없습니다. 1970년, 1980년, 2001년, 그리고 오늘날 2022년입니다. 그리고 과거를 살펴보면 1년 뒤에는 굉장히 높은 수익을 줬다는 겁니다. 닷컴 버블 때를 살펴보면 1년 뒤 거의 같은 주가였지만 1970년과 1980년을 보면 1년 뒤 각각 플러스 33%를 기록합니다. 내년 5월 20일까지 기다려야 하나 라는 생각이 잠시 드네요. 지금 현재 S&P 500의 하락은 벌써 거의 100거래일에 도달했습니다. 비슷한 속도의 과거 평균을 보면 마이너스 30%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0%는 S&P 500 약 3,500포인트 정도이며 현재 투자자들이 전망하고 있는 그 저점과 동일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은 사실 단순합니다. 작년 말부터 하락장이 찾아오기 전부터 계속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조정장, 약세장, 하락장, 폭락장은 언제든 우리가 투자할 때 당연히 찾아올 것이고 이 약 물고 버텨야 한다. 최대한 오래 보유하면서 이 하락 구간에서 줍줍해야 하는 거죠. 성공한 극소수의 장기 투자자들은 하락장을 그냥 일상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나머지 99.9%의 투자자들이 여기서 도망치고 회피하고 떨어져 나갈 때 0.1%의 장기 투자자들은 힘들지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버텨냈다는 겁니다. 이 피터 린치의 짧은 영상은 꼭 모두 다시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역사가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항상 하락장이 오죠. 그리고 그 하락은 큽니다. 산수를 간단히 대입해 보겠습니다. 100년 동안 10% 넘는 하락장은 50번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93년 동안 50번이 있었으니 2년마다 우리는 조정장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조정장이라 부르는데 이 조정장은 빠르고 쉽게 돈을 잃는다는 것을 제법 그럴싸하게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은 10% 이상의 조정장이 온다고 볼 수 있겠죠. 그 50번의 조정장 중 15번이 25% 이상의 폭락장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베어마켓이라고 부르죠. 15번의 폭락장이 93년 동안 있었으니 6년마다 베어마켓, 즉 폭락장을 맞은 셈이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전부입니다. 매번 시장이 하락한다는 그 단순한 이치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주식에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하락을 예측한다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하락장에서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런 하락장을 예측했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측을 했다면 50번을 예측했어야 합니다. 천조 개미남님의 댓글 함께합니다. 경제 예측은 불가능하다. 헤지펀드의 대가 레이 달리오는 2022년 3월 31일에 경기 침체에 대비해 채권의 대체품으로 소비재를 선택했습니다. 물가가 오르더라도 생활용품은 써야 할 것이라 예상해 타겟, 월마트, 코카콜라, 코스트코 비중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약 2달 뒤 코스트코, 월마트, 코카콜라, 타겟이 폭락을 했습니다. 즉 레이 달리오도 예측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나스닥은 마이너스 30% 정도, S&P 500은 마이너스 20% 정도 하락한 상황. 저 역시 5월 현재 매수 없이 관망만 하니 너무 매수하고 싶고 사실 손가락이 간질간질합니다. 그러나 제 투자 원칙을 지키기 위해 참고 있고 과거 리먼 브라더스 차트를 봐도 기다리면 결국 기회는 다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매수 타이밍이 지금보다 높은 주가일지 낮은 주가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전 장기 투자를 성공하기 위해 투자 원칙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을 우리가 리먼 브라더스로 생각해보면 현재 저 빨간 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들은 2배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MDD-80%를 각오해야 합니다. 물론 최악의 경우일 경우 말이죠. 그걸 알고 투자했고 우리는 떨어질 때 열심히 줍줍하면 되는 겁니다. 10년을 바라보고 투자했는데 9년 차에 하락장이 오는 것보다 1년 차에 하락장이 오는 게 오히려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이 약세장을 이겨내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 강세장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숲을 바라보지 않고
나무 한 그루를 바라본다면 그걸 놓치는 건 주식시장이 아니라 여러분 본인이 될 겁니다. 냉정하게 지금의 심리 상태에서 벗어나 10년 뒤 2032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미국 증시가 이 하락장을 못 이겨내고 전고점 탈환을 못하고 있을지, 아니면 결국 이겨내고 상승하고 있을지 확신은 여러분 스스로 가지셔야 합니다. 그때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페이스북, 비자, 맥도날드, 코카콜라, 나이키 등의 기업들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 이 기업들이 이번 악재를 못 이겨낼 것 같은지 냉정하게 10년 뒤를 바라보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이들 중 분명 쇠퇴하는 기업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별 종목이 아닌 나스닥과 S&P 500에 투자하는 겁니다. 쇠퇴되는 기업들은 알아서 퇴출되고 새로 커진 기업은 알아서 편입시켜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락장에서 웅덩이 매매법으로 적립식 분할 매수라고 있고, 웅덩이 매매법 외에 현금 비중을 따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10%에서 30% 정도 여러분 스스로의 멘탈 그릇에 따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매월 일하고 아껴서 계좌에 적립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화면의 차트처럼 투자 초기에 하락장을 만나는 게 투자 후반기에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다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 역시 계좌를 요즘 자주 보지 않지만 전 정말 오히려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버텨내야 그 고통의 대가를 자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하락장이 끝나고 결국 전고점을 회복할 때, 그때 지금 이 하락장에서의 영상들과 자료가 나중에 다시 하락장이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의 단단함을 다시 만들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계좌 양전을 보며 맘 편한 5줄 구간이 정확히 언제 올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건 마치 이별의 아픔은 시간이 해결해 주듯이 투자의 결과 역시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그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냐, 5년이냐, 10년이냐, 20년이냐, 아니면 평생 투자를 하는 삶을 하냐, 이거에 따라 결과 역시 천지차이일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